예, 굿모닝 충청 독자 여러분, 그리고 천안 시민을 비롯한 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굿모닝 충청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김갑수입니다. 저희 굿모닝 충청이 2024년 특별 기획으로 총선 출마자들을 위한 오픈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이번 총선이 오늘부로 3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어떤 인물들이 출마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선택의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유권자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오픈 스튜디오를 통해서 누가 적임자인지, 그리고 과연 우리 지역을 누가 제대로 이끌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정만 국민의힘 천안을 예비후보를 모셨습니다. 출연 순서는 사전 접수 순서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예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후보님 먼저 좀 소개를 먼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프로필이 잘못된 거 있으면 끝난 다음에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보령이 고향이시고요. 네네. 그리고 중앙대 법학과 졸업하셨고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30일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셔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뭐 주로 이제 정치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윤석열 캠프 충남선대위 공동선대위 위원장을 맡으셨고요. 네. 그리고 충남도당 위원장도 역임하셨고 네. 최근까지 이제 국민의힘 충남도당 천안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여러 단체에서 뭐 소상공인연합회, 북부상공회의소 이런 쪽에서 자문 변호사, 법률 자문 변호사로도 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번 출마가 두 번째 출마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마의 변 그리고 각오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국민의힘 천안을 예비후보 이정만입니다. 지난 4년 전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사랑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4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교감과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바뀌어야 합니다. 천안 더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 천안 시민의 따뜻한 변호인, 든든한 믿음직한 이웃, 편안한 그런 친구로서 이정만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지검 천안지청장도 주로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이런 좀 안타까운 사건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혹시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검사 생활을 거의 4, 5년 정도 했습니다. 하면서 주로 특별수사 쪽에서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3남 김홍걸 최규선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서 3남 대통령 아들을 구속한 적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 보복 폭행 사건에 대해서 제가 수사팀장으로서 당시에 경찰청장까지 이렇게 기소하고 또 여러 사람을 구속하고 비리가 있어서 그랬던 사건도 있고 또 이제 안타까웠던 사건은 우리 옛날에 부산에 정용재 씨라고 하는 사람이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이제 대대적으로 이렇게 폭로하는 바람에 진상조사 팀장을 제가 맡아서 검사들을 한 100여 명 가까이를 제가 검사들을 수사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또 그런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 과학 수사에 벽돌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대검찰청 옆에 보면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라고 큰 건물이 본관 건물과 똑같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제가 과학수사 과장 때 들어가서 준공검사까지 맡았고 또 기획관으로 가서 또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기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종전의 수사가 예를 들면 장부를 보고서 거기에 어떤 내용이 쓰여 있나 이런 수사였다면 지금은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 그런 과학수사의 단계로 넘어갔고 또 이제 제가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법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해서 그 법을 통해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든지 아주 오래된 그런 미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또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의 대화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막가자는 거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기에 제가 10명의 패널로 참여를 해서 대통령 형의 그 어떤 그 인사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검찰의 그 정치적인 중립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았고 또 아주 비난도 받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권력과 자본은 물론 검찰 중 내에서의 문제까지도 어떻게 보면 서슬퍼런 그런 검사 활동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저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제가 골프도 안 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검사들하고는 좀 달리 술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검사를 수사한다는 것은 자기 손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엄정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 정치권에도 가장 관심 있는 게 어쨌든 천안 늘 공천 결과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농림축산부 장관을 지내신 정황근 예비후보가 지금 경선 중인데요. 네. 상대방에 비해서 좀 후보님이 비교 우위에 있거나 또는 뭐 본선 경쟁력이 내가 낮다 이런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분은 이제 기술고시를 합격을 하셔가지고 농림부 쪽에서 계속 관료를 해서 장관까지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또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법 쪽에서 지금까지 쭉 근무를 했습니다. 이 입법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을 만드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바로 적응을 해서 입법부에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런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대한민국의 그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이 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비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역에서도 우리 천안 을 지역 같은 경우에 그렇게 갑자기 후보 등록하고 나와서 되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가 20년 동안 거의 우리 국민의힘 보수 정당은 20% 많게는 50%까지 야당한테 져왔던 이런 곳입니다. 여기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주민과 장기간 소통을 하는 것만이 저는 유일한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과 교감이 전혀 없이 갑자기 후보 등록하고 나와서 나온 사람은 당선 가능성이 저는 매우 작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대구 경북도 아닙니다. 강남도 아닙니다. 공천 준다고 되는 곳이 아닙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내용은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네. 예, 지금 뭐 굉장히 강단있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이후에는 좀 원팀을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떠신지 먼저 그건 드리지? 당연합니다. 원팀이 이루어져야 마땅하고 우리가 후보 공천 등록을 할 때도 서약서를 다 씁니다. 서약서 다 썼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공관위원장한테 개별 면접을 할 때도 공관위원장이 질문을 했고 저희들은 명백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 이건 뭐 또 정당인으로서 또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굿모닝 충청의 하이라이트죠. 우리 솔직 토크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혀 어떤 사전에 논의가 없는 질문지가 좀 있는데요. 네. 여기서 하나씩 저한테 총 3개를 뽑아주셔서 네. 주시면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 좀 뽑아주시죠. 네. 아유 이거 손이 떨리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정치인이 아니었으면 나는 뭐가 됐을 것이다. 정치인이 아니었으면 저는 기업인이 됐을 것 같습니다. 기업인요, 경연자 이런 말씀하시는 네네. 거잖아요. 저는 검사를 하면서 주로 이제 기업인 수사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애국자는 우리 기업인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정적이고 치열한 그리고 도전 정신, 창의 정신 이런 걸로 인해서 기업을 운영을 해서 종업원을 채용을 하고 그리고 세금을 내고 그런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 제가 이제 공직자 출신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월급을 받고 그래서 그 기업인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제품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팔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사용을 하고 그리고 종업원들한테 충분히 잘 해주고 이렇게 그런 조직 그런 기업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두 번째 질문지 뽑아주시죠. 예, 천천히 하시죠. 괜찮습니다. 네. 예, 약간 긴장도 되시는 거죠?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나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 최종 목표는 무엇이다?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최종 목표는 사실은 별로 생각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한 3, 40대부터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공직을 거의 마친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또 우리 아들, 딸이 살아가야 하는 이 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제가 좀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구체적인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제가 저의 역할을 최대한 하고 그러면은 저는 족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뽑아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런 질문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나 역시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때가 있다. 네. 많이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제 스스로가 솔직히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안 들 정도로 아직도 저는 오랫동안 이제 다른 직역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우리 정치 정말 바뀌어야 되는데 하여튼 국민에 대한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국민을 안중에도 없이 너무나 정략적으로 당리당략적으로 정치를 하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어떤 인간적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이런 측면 권무술수랄까 이런 측면들이 횡행하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저는 이제 우리 조그마한 이런 지역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제가 처음에는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걸 완전히 극복했다고는 생각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이 적응하기가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환멸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치를 처음 하겠다고 하는 후배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해오기도 합니다. 제가 검사 후배들이 그러면 저는 대체로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해요. 정치를 하면 보니까 하여튼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준도 좀 낮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신 있는 여러 가지 하다가 이렇게 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공을 설사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받고 범죄자가 된다든지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치 정말 이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여러분은 이정만 국민의힘 천안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만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시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의 말씀 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전체적인 방향은 저는 옳다고 보고 저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저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디테일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친밀하게 설명을 한다든지 설득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민주적인 방식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거. 그다음에 또 권력 행사 방법도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게 가는 측면은 어떨지. 우리가 야구에 있어서도 항상 직구만 던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커브도 던지고 뭐 다양한 구질이 공을 던져야 되는 것처럼 어떤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과 조금 더 소통을 하면서 가는 것은 어떨지. 저는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천안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배와 포도, 네. 거봉포도 이런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만큼 이제 도농 복합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천안을의 어떤 주요 과제 그리고 어떤 해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천안은 이제 도농 복합 지역 맞습니다. 맞는데요. 실제로는 그러나 인구의 천안을이 지금은 이제 며칠 전에 불당동이 천안병으로 갔습니다만 종전까지 며칠 전까지 천안을은 유권자만 해도 거의 29만 명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그 최고 큰 그런 그 지역구였습니다. 지금 북부 4개읍면에 농촌 인구가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농촌 인구가 전체적으로 합쳐서 한 2, 3만 명 되는가 싶어요. 그 북부 4개읍면에 살지만 그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도 요즘에 아파트가 많이 개발이 되고 이래서 공장지대, 공업지대에서 많이 살고 있고 이쪽 그 도시 지역은 당연히 상공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안을은 크게 투 트랙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쪽 천안 그 도심 지역은 교통, 문화, 예술 이쪽을 키워드를 가지고 좀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저쪽 북부 4개읍면 같은 경우는 그 아직도 이제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농업이 좀 더 좀 잘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요즘에 그 배 같은 경우에 그 화상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유통 단계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예를 들면 성안 종축장 부지가 정말 전체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해서 우리 백년대계 천안 지역의 백년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천안을을 우리 위상 자체를 그 기업하기 좋은 상공인의 도시, 첨단 산업 도시 천안. 저는 그쪽으로 좀 발전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도시를 표방을 합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첨단 공업도시 천안. 저는 우리 천안을 지역의 위상은 그쪽으로 계속 발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국민의힘은 아직 이제 경선이 진행이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천안을의 이재관 예비후보가 이제 경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재관 예비후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종전에 여기서 이재관 후보는 여기서 활동한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솔직히 잘 모릅니다. 양승조 지사님하고 이기휘 씨는 여기서 이기휘 그쪽은 지역위원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만은 그분이 주로 활동을 했고 또 김영수
김영수 후보, 김미아 후보는 제가 많이 이제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뵀습니다만 이재관 후보는 제가 직접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지난번에 시장에 출마를 했다는 정도로만 제가 알고 있어서 자세히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어쨌든 본선에 진출해서 당선될 경우 이제 국회에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네. 어떤 부분에서 좀 의정 활동을 주력하겠다 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첫째는 정치 개혁에 선봉장에 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변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권한이 너무 특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또는 면책 특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일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정치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치 개혁에 선봉장에 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은 역시 중앙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만 지역에서는 또 중앙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또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천안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천안 지역을 발전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기본적으로 선출직은 시민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 언제든지 편안하게 애로사항을 서로 터놓고 얘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면 도움을 주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선출직은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제가 끊임없이 의정활동 그리고 지역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천안 시민과 유권자 여러분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저 이정만 지난 4년 동안 우리 천안 지역의 곳곳을 누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이정만, 이제 여러분들이 저 이정만을 지켜주십시오. 천안 을 지역의 경우에 특히 지금까지 저희들 아직 경선 과정에 있습니다만 경선 과정에 여기까지 올 때까지도 일부에서 여기가 낙하산 공천이 되느니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같은 성원으로 인해서 경선 기회까지 갖게 되고 저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를 여기까지 지켜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를 당선시켜서 이 지역의 큰 일꾼으로 삼아주십시오. 이정만 열심히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충청 독자 여러분 그리고 천안 시민을 비롯한 충청인 여러분 지금까지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을 지내신 이정만 국민의힘 천안을 예비후보를 모시고 오픈 스튜디오를 진행했습니다.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우리 천안을 유권자 여러분께도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마련됐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충청 오픈 스튜디오 천안 아산편은 잠시 뒤 오후 2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천안 갑 예비후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